이번 키워드는 말이 없답니다. 말이 없다.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말을 안 한다. 이 뜻일까요? 자, 먼저 기사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등장하는 기사군요. 징계 심사 앞둔 이준석 입 닫고 자맹 중. 여기서 말이 없다가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7월 7일 당 윤리위원회 어떤 심의가 있잖아요. 날짜가 잡혔죠. 근데 이게 한참 좀 미뤄진 거죠. 원래는요. 근데 요즘에 보면 요즘에 계속 열린 최고위원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례적으로 본인의 발언을 생략한다. 뭐 할 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어제도 그렇고요. 모든 일정이 비공개로 돌렸어요. 그러자 당내에서 이거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는 걱정하는 겁니까? 벼르는 겁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이런 반응이죠. 그래서 지금 사면초가 상황 전략적 선택인 듯. 근데 궁금한 건 이 전략적 선택이 뭐냐는 거죠 지금. 있는가? 있다면 뭔가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최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이 없다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별다른 모두 발언할 것이 없고요. 최고위원회 의장 직권으로 오늘부터 비공개 회의에서 현안 논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당의 혁신을 총괄할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서구 유럽 사회 또 이유를 중심. 저 최고위원회 참석한 다른 분들은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지금 한 3번의 경우가 나타났죠. 지금 잇따라 지난주부터요. 다음 만평 하나 좀 소개해드리죠. 이게 좀 세 컷인데요. 무슨 간장 얘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간장. 얼마 전에 간장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먼저 꺼냈죠. 간철수 장제원을 합해서 간장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또 언론 인터뷰에서 그거 맞아요라고 물어보니까 굳이 부인 안 했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간장. 밑에는 진간장이 나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진간장은. 이준석 멘티님 내가 진간장. 여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이른바 이제 윤석 대표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의혹받고 있는 것과 관련돼 있는 분이시죠. 진간장. 이런 또 입장을 보여. 여기 밑에 보면 누군가요? 애간장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다 공통점은 간장인데 지금 이렇게 세 컷으로 지금 상황을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김성진 대표 얘기 좀 화면을 좀 볼까요? 변호사 통해서 어떤 입장을 냈는데 이준석 멘티님 금주 간장을 드시는 것 같던데 그거 혹시 진간장 아닌가요? 김성진 간장 이렇게. 내가 수사받는 게 찐간장.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 이런 반응을 보여서 이 찐간장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얘기 좀 해보죠. 김용태 최고위원 지금 최고위원 회의 참석하시잖아요. 예. 지금 모두 발언을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어요. 통상 많이 하는데 예. 그러면은 모두 발언이 끝나면 비공개 회의로 넘어가거든요. 비공개 때도 별 얘기 안 합니까? 예, 비공개 때도 최근에는 별다른 얘기 안 하는 걸로 얼마 알고 전과는 다른 모습이죠. 예. 그럼 왜 그렇다고 보세요? 최고위 같이 참석했지만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대표가 저렇게 말이 없는지 지금 알았습니다. 왜 그런다고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지도부가 되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다뤘던 어떤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예. 어떻게 국가의 비전과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예. 대한 고민도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반환점을 돌거나 임기 말에는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더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걱정. 그리고 세 번째는 현안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징계를 앞두고 있어서 당대표에 대한 현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텐데요. 예. 지금 당대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 현안과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앞서 때문에 말했던 국정 현안보다는 본인과 관련된 현안을 놓고 말한 거를 받아들인다 그 뜻입니까 지금? 어떤 발언을 하든지 그 현안과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대표가 지금처럼 말을 최소화하는 전략 이것이 조금 더
대표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대표가 말하고 최고위에서 친경제를 벌이는 것이 예. 윤리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윤리위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그렇죠. 대한 걸 심사하는데 예. 대표의 어떤 신경전이나 이런 발언을 가지고 또 윤리위에서 이것을 뭐 해석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고 대표가 좀 자중하고 조용하는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윤리위에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야당 대표에서 이제 여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예. 늘 국민들께서 갈등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 중재를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요청했기 때문에 예. 당 대표께서도 이제 갈등을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린 차원에서 예. 좀 조용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의가 월요일 있고 내일 또 있나요? 내일 목요일 또 있죠. 원래 있는데 예. 원내대표께서 필리핀 대통령 특사 자격을 아. 참석하시면서 예. 내일도 공교롭게 또 최고위원회가 없습니다. 또 최고위원 자체가 이제 취소가 된 거네요. 원래 예, 있는데. 그러면 또 얘기가 없네요. 그러면 또 결과적으로.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기사가 오늘 좀 하나 있는데요. 좀 눈길을 잡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뭐 만났는가? 그럼 면담 요청했는데 이게 불발됐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시공방처럼 비춰졌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대표 면담 사실상 거부했다. 만남 요청된 의제 밝혀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국민일보 보도거든요. 오늘 국민일보만 좀 나와 있어요. 아마 추가적인 오늘 확인들 좀 들어갈 텐데요. 다른 언론들이요. 사실상 거부다. 그러면서 뭐 요청을 했는데 그럴 때는 의제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뭐에 관해서 얘기할 건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히 뭐 현안 이런 거 안 됩니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내분과 거리두기 의도 아니냐. 이 기사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니면 이준석 대표를 향한 불편한 심기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송 불참 있었죠? 얼마 전에 순방인데 이거하고 또 뭐가 좀 맥이 다는 거 아니냐는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최근에 나온 거예요. 언제까지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메시지 혼선을 계속 가져올지 의문입니다. 오늘 국민일보에 등장한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누구였을까요? 요 방금 소개된 기사에 대한 반응. 도대체 핵심 관계자인데 누굽니까? 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요겁니다, 지금. 지금 여기 보면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 최근 면담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앞으로는 의제 사유 밝혀달 통보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도대체 그 핵심 관계자 누구세요, 지금? 이렇게 또 물은 거예요. 이거 오늘 좀 얘기가 좀 되겠는데요. 계속 하루 종일요. 이 상황과 관련해서요. 일단 김영태 최고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거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기사를 전제로 하면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저도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저 기사 내용이 좀 달라서. 그래요? 어떻게 좀 누가 다릅니까? 확인한 건지는 좀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이 같은데. 핵심 관계자가 지금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전했어요 지금. 이제 윤핵관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여핵관, 여권 핵심 관계자가 여핵관. 이제 저런 예. 익명으로 말씀하시니까 예. 저런 기사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윤리위를 앞두고 마치 윤리위의 징계를 할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뜻을 은연하게 풍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여핵관의 거리두기, 예. 불편한 심기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 해석에. 이게 의도가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이러한 기사를 지금 내는 것 자체가 여핵관이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런 식의 흘리는 것 자체가 지금 여당의 지도부에도 그렇고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환송 불참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그런 부분 좀 당대표에게 아쉽습니다. 대통령께서 처음 순방하시는 예. 해외 순방이고 여기에서 물론 대통령실에서 참석 요청이 없었습니다만 뭐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는 가셨잖아요. 예. 당대표도 당연히 참석 요청 받지 않았어도 첫 외교 순방이기 때문에 가셔서 대통령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대통령 출국하시면 뭐 정무수석이라든지 대통령실 관계자가 남기 때문에 예. 그분들과도 또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대통령직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봤던 요 기사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그 반응 다시 한번 좀 불러올까요? 요 기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저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메시지 혼선을 계속 가져올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만을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여권 핵심 관계자, 여핵관은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또 딱 의문을 제기합니다. 지금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 같은데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도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셨어요. 복잡하군요. 지금 뭔가 이게 수싸움일까요? 이게 뭘까요? 지금 아주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다음은요. 야당 상황 좀 짚어보죠. 여기는 이재명 의원이 중심에 있어요. 지금 매일같이 뭐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선 이렇습니다. 홍영표 의원가 당대표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불출마한다고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단 임박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박. 그래서 이재명 흔들까? 이렇게 제목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나오지 말죠. 뭐 이런 뜻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출마 압박 아니냐는 거죠. 여기 지금 전해철 의원도 최근에 불출마한다고 밝혔는데 또 나온 거죠. 지금 그렇다면 마지막 펀치 아니냐 지금. 친문의 마지막 펀치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의원은 내가 안 할 테니 너도 하지 마라. 이게 정상입니까? 약간 반발하고 있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전해철 의원이 이제 매일경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밝힌 내용이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는데 이 출마 때문에 많은 역량 있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패배 당했다고 표현이 패배를 당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많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강한 불만 표시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내에서는 약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 그리고 홍영표 의원의 불출마 입장 발표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민주당으로서 단결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을 하려고 해도 단결해야 되고 또 우리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 당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새로운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저는 출마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당권을 도전하려고 하는 분이 저랑 만났어요. 1대1로 이재명 의원을 꺾을 생각을 해봐라 했더니 1대1로 대결을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오창호 평론가,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언. 1대1로 하면 이재명 의원이 뭐 된다. 그러니까 이른바 5대명이에요 또. 어차피 네. 대표는 이재명이 되는 거 아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 민주당의 유력 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해철 예. 의원과 홍영표 의원 출마하지 않았으니까 예. 상대적으로 중량감 차원에서 이재명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 예. 그쪽으로 확 쏠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 박지원 원장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방송에서 내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조언을 구하시러 가셨으면 좋겠다. 일단 짧게 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홍영표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말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은 안 생깁니다. 앞으로 그 어떤 정당대회라도. 당대표 임기 2년이거든요. 예. 2년 후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지금 불출마하는 이유가 맞득치 않아요. 누구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할 때고 그러면 2026년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 없습니까? 2028년에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하기 위한 논리를 가져왔는데 지금 전혀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지금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그걸 담당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지금 출마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1대1로 이재명과 붙어도 쉽지 않다라는 판단. 그 현실적인 판단이 저는 가장 컸다라고 저는 보고요. 이재명 고문에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재명도 나오지 마라라는 전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예. 지난 대선과 지난 지선에서 여러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 이 패배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결국 97그룹에서 예. 누가 나오더라도 전해철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한 사람을 밀어서 사실상 대리전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돌고 있는데 예. 결국 그 사람이 강병원 의원을 향할 것이다.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강병원 의원 대선 때 원내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왜 지난 지선에서 송영길 의원과 1대1로 맞짱 뜨지 않았습니까? 왜 출마를 안 했는가? 네. 근데 서울시장으로서는 부족한데
거대 야당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합니까?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불출마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누구든 당권을 잡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면은 내가 쇄신된 모습을 가져와서 예. 새로운 시대 어젠다를 선점하고 예. 내가 당대표만 돼야 민주당이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결기 있게 누구보다 지금 얘기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지 않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유력하신 분들이 이제 출마 안 한다고 밝히고 있고 이재명 의원은 지금 출마 쪽 기운 것 같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어대명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야당 중진들 분당까지 거론 그러다 친명 기득권 밥그릇 지키기 반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당 얘기가 나와요. 이게 쪼개진다는 거죠. 잘못하면은 여기 보면 친명 이재명 출마 조지 사활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친문 쪽 중심으로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다. 근데 뭐 역시 같은 얘기 아까 나왔던 홍영표 의원 얘기가 있고요. 여기 보면 김민석, 박영선 이딴 분당을 언급했어요. 이렇게 하면 네 분이 격화되는 거 아니야 이거죠. 자 그럼요. 김석 의원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가서 깨질 수 있겠구나라는 표현을 그렇게 과하게 어떤 당의 분열이나 쪼개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것은 이대로 가면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선거에 깨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표현한 거죠. 사실 문제의 본질은 누가 준비된 강력한 대안이 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주연급 배우가 모든 드라마마다 출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종욱 의원 행정관께요. 질문 드릴게요. 민주당 쪼개질 가능성, 분당 가능성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겁니다. 분당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불가능하다. 예, 제가 볼 때는 배지 사수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요. 배지 사수를 잘 하려고 예를 들면 거는 게 분당도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개항에 출마했을 때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했을 거다. 전당대회에 나오게 되면 당의 혁신 체제로 가동할 거다. 당의 혁신 체제가 가동되게 되면 반대 진영 같은 경우 싹 물갈이할 거다. 이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분당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분당이 불가능해요. 분당이 명분이 없어요.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했기 때문에 분당이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예. 말이 안 되는 명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대선 후보가 있는 정당, 없는 정당, 대통령이 없는 정당이 분당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최소한 대선 주자급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 네, 제가 볼 때 이 분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자기들의 배지를 사수하기 위한 진영, 세력들의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하지 마시고 예.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혁신할 수 있는지 민심과 당신 힘이 좁혀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게 되면 국민들이 그분한테 지지 주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앞으로. 민주당 기사도 계속 나옵니다. 매일같이 조금씩 뭔가 이렇게 진척이 되면서 입장도 내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기사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안타까운 소식이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실종 가족이 탄 차량, 아우디 차량 바다에서 찾았다. 오늘 인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빠의 휴대폰이 꺼진 선착장 인근인데요. 수심 10m 갯벌에 뒤집힌 채 박혀 있었답니다. 일단 확인이 된 거예요. 차 안에 탑승자가 있는 사다 일단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게 지문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확인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최인영 변호사,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상황인데 일단 뭐 이렇게 좀 발견이 됐어요. 앞으로 이제 밝혀져야 될 것, 또 조사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것들이 지금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까? 결국 핵심은 예. 자발적인 극단적 선택이냐 아니면 제3자나 어떤 혹시라도. 범죄 행위가 개입된 것이냐 그 부분을 찾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언론에서 보듯이 경찰 같은 경우에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통신, 금융계좌 이런 혹시 부분을 다른 보는 뭔가 또 것인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뭐 다른 걸 그냥 개인적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빚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빚을 갚아라고 하는 과정에서 외부적인 압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상 타살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오늘 오전에 이제 인양을 한다고 하는 그래야 데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건이 나오죠. 타살의 물리적 타살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나아가서 어떤 빚과 관련되는 압박, 협박, 독촉 이런 부분이 있는지 향후에 조사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소식 들고 제발 저 차에 아무도 안 탔으면 차라리 좋겠다. 다른데 어디 있었으면 좋겠다. 이분들 그냥 실종 정도로. 근데 모릅니다. 이제 오늘 좀 인양을 하면 이제 확인이 되겠죠. 어떤 상태인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